안녕하세요. Y축입니다.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아파트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 또는 자녀의 거주 공간 마련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내 집 마련 또는 실거주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좋은 의사결정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지표는 바로 인구수, 세대수, 그리고 입주량입니다. 수요를 나타내는 인구수와 세대수, 공급을 나타내는 입주량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인데요. 대구 인구수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0년과 현재를 비교해 볼 텐데요. 2010년 기준 251만이었던 대구가 2022년 현재 기준 236만으로 인구수가 15만, 즉 6%가량 감소했습니다. 대구 세대수의 변화도 같이 보도록 할까요? 2010년 기준 94만 하던 세대수가 2022년 기준 107만으로 무려 13만이나 증가하였는데요. 세대수가 증가되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폭등론자분들의 주장도 있어 왔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우선 주요 소유층이 어딜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 지역에 살고 있는 신규 실거주자이겠죠. 대구의 연령별 인구 증감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60에서 80대의 경우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20에서 40대는 인구수가 해마다 감소하는데요. 이는 바로 경제활동 인구인 주요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순유입과 유출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주요 경제활동을 하는 20에서 40대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 동안의 대구의 순이동 증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대구로 오는 경우는 경남과 울산에서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서울과 경기만 해도 3년 동안 약 3.5만 명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인구수의 0.5%를 적정 수요로 참고를 하는데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입주 물량은 약 10만 가구로서 대구보다 인구수가 4배가 많은 서울보다도 많은 입주 물량과 현재 이 수치는 향후 재개발 등의 분양 예정 물량들은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구의 미분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00채도 안 되던 미분양이 1년 만에 1만 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입지나 브랜드가 별로라서 그런 걸까요? 수성구 기준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자이의 경우도 현재 미분양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언급하였던 인구수, 세대수, 입주량, 미분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수요인 인구수, 세대수 대비 주요 공급인 입주량,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이는 곧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아파트 거래량과 매물량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실제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매물량이라는 것은 실제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또한 앞선 원리와 동일하게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게 된다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대구의 매매 거래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21년 중순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하는데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특정 아파트를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256세대 대단지 캐슬골드파크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매매 거래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20년 구간을 확인해보면 거래량이 증가한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물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기준 캐슬골드파크의 매매가와 거래량 그리고 대구의 매물량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매매가가 올라가고 매물량이 감소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같은 시기에 전세와 월세는 어떨까요? 매매와 동일하게 매물량이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러한 거래량 증가와 매물량 감소는 가격 상승을 일으킨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전세와 월세 매물 또한 적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어진 준신축 아파트 자이 브랜드는 1000세대 단지로 청락 언덕역까지 도보 5분 거리인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총 130개입니다. 세대수 대비 10%가 넘는 수치네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라갔지만 2021년 중순 이후로 거래량이 줄어듦과 동시에 가격도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과 매물량은 주요 수요와
전세가 주요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보다 매물량이 훨씬 많은 상황이죠. 이는 가격 하락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에 큰 영향을 주는 수요는 투자 수요입니다. 반대로 전세가는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제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수요와 실제 수요가 같을 경우 실거주를 하는 것이고, 투자 수요와 실제 수요가 다를 경우 갭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구 매매 전세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하기 시작하다가 2021년 중순을 기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시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구 아파트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상인화성 파크드림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서 월촌역 도보 1분, 롯데백화점이 근접해 있으며 바로 옆에 상인센트럴 자이로 재건축 진행 중인 송현주공 3단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상인화성 파크드림은 나와 있는 매물이 145개나 됩니다. 다음은 매매 그래프인데요. 최근 거래된 33평의 경우 2015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과연 전세가는 다를까요? 전세도 현재 2015년 가격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해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고,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매매가가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최종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3가지는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현재는 수요 대비 공급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희망자는 관망을 하는 것이, 실거주자는 전세가율이 낮은 곳이나 저렴한 월세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주요 지역 분석, 그리고 입찰 가능한 경매 물건이나 부동산 주요 경제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Y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